삼국사기와 고려사는 유금필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겨우 등장하지만 그 전공이나 영향력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죠. 마치 역사라는 기록이 가장 위대한 장수를 조용히 감춘 듯한 느낌입니다. 고려를 세운 수많은 전투, 그 전장을 누빈 장군들의 이름은 역사의 문장 속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유금필. 그는 그 어떤 기록보다 적게 등장하지만 그의 칼은 가장 깊은 전장을 지나왔고 그의 충성은 조용하지만 가장 깊은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현대엔 유금필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조선시대의 사서에는 유검필이라 불렸습니다. 한자검의 음독 차이에서 비롯된 이 두 이름은 하나의 인물을 시대마다 다른 방식으로 기억한 결과입니다. 지금부터 잊혀진 장수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언제 태어났는가? 그의 출생연도조차 정확히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935년 나주 탈환 작전에서 나는 늙었다 말한 글을 볼 때 당시 나이는 50세를 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려 건국 당시 유금필은 이미 한 세월의 전장을 누빈 노련한 장수였습니다. 그의 고향은 신라 북부의 평산, 신라말, 대곡성과 대곡진이 설치된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지방 통제력이 무너지던 시기 그는 태봉국에서 마군 장군의 자리에 오릅니다. 즉 고려가 세워지기 전부터 유금필은 이미 시대의 변방을 지키던 무장이었습니다. 918년 왕건이 궁예를 폐위하고 고려를 건국합니다. 이때 유금필은 단순히 개국 공신이 아닌 왕건의 역성혁명 직후 충청 진천에 남은 태봉잔당을 진압한 임무를 홍유와 함께 수행한 장수였습니다.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던 그 순간 유금필은 고려의 칼이 되었습니다. 923년 고람진, 북번이라 불리던 북방의 부족들이 고려의 국경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왕건은 유금필을 고람성으로 보냅니다. 그가 가진 것은 칼이 아니라 담대함과 지혜였습니다. 유금필은 북번의 추장 300여 명을 성으로 초대해 연회를 열고 그들이 취하자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그만 복종하라.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추장들은 즉시 복속을 선언했고 그 여세를 몰아 1500명이 항복합니다. 심지어 고려의 포로였던 백성 3000명이 귀환합니다. 이후 북번 부족들로부터 대추장이라 불릴 정도로 그의 통솔력은 외부 민족에게도 인정받게 됩니다. 칼 없는 전쟁의 승자, 유금필은 단지 무장이 아니라 국경을 말로 지켜낸 인물이었습니다. 925년 그는 후백제의 명장 기란을 연산진에서 격파합니다. 그리고 조물성 전투, 왕건과 견훤이 정면으로 맞붙은 대치 상황에서 유금필이 전장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 표어는 돌연 왕건의 화친 제안을 수용합니다. 이름 하나로 전쟁의 방향을 바꾸는 장수, 유금필은 전장에서 존재 자체가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은 개국 이일 2등 공신 명단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이 적었을까? 아닙니다. 실제로 920년 고람진 파견 이전부터 왕건과 함께 궁예의 잔당을 진압한 인물입니다. 공이 많아도 낮은 등급에 배정되던 중세 공신체계, 어쩌면 왕건은 유금필을 지나치게 중용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그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는지도 모릅니다. 930년 고창 전투, 고려와 후백제, 그 향방을 가를 최후의 대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수들은 싸움을 주저했습니다. 지친 병사, 불리한 지형, 모두가 뒤로 물러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금필은 외칩니다.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승리는 없다. 그는 선봉에 섰고 그를 따라 고려군이 돌격했습니다. 그날 후백제군 8000명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고려는 통일을 향한 가장 중요한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선봉에는 유금필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갑작스러운 유배령이 내려집니다. 931년 곡도, 사서에는 이유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대의 정세를 보자면 그의 강성한 입지와 전공이 정치적 부담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건은 누구보다 유금필을 신뢰했지만 동시에 그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태봉을 무너뜨린 군주였으니 그의 눈엔 유금필이야말로 가장 경계해야 할 충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유금필은 유배 중에도 고려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932년 후백제 수군이 송악을 습격하자 유금필은 곡도에서 의병을 일으켜 직접 함선을 이끌고 적을 물리칩니다. 유배된 장수가 나라를 지킨 것입니다. 이후 왕건은 유금필을 조정에 복귀시키고 정남대 장군에 임명합니다. 명예 회복이자 신뢰의 회복이었습니다. 933년 신라 국경이 무너지고 후백제가 서라벌을 침공합니다. 유금필은 겨우 80기의 병력을 이끌고 출전합니다. 나는 이 전투에서 죽을 것이다. 너희는 물러나라. 그러나 부하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죽더라도 장군님과 함께. 후백제군은 싸움도 없이 물러났고 유금필은 서라벌을 되찾습니다. 그 후에도 자도 전투, 운주성 기습, 나주 탈환, 1-2천 전투까지 그는 후삼국 마지막 순간까지 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말갈기병 9,500을 통솔했고 패배란 단어조차 모르는 무장이었습니다. 941년 유금필은 조용히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이름은 공실록에서도 사서의 서문에서도 크게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조 왕건은 유언을 남깁니다. 유금필의 자손이 죄를 짓더라도 책망하지 말고 중용하라. 실제로 후손 유공인은 조정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중용되었고
유중경은 근친혼 논란에도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그의 후손 유방은 여효전쟁에서 맹활약하며 역시 유금피의 후손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의 딸은 태조의 아내 동양원 부인이 되었고 개성왕씨 90%의 모기의 혈통이 유금필에게서 시작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는 충절공이라는 시호를 받았고 타오 부여의 성산성에 사당이 세워져 무속인의 재례 속에 성왕신으로 모셔졌습니다. 다만 통합 제5기, 태사, 개국공, 삼중대광. 그가 받은 관직과 시호는 고려 최고의 무장 중 하나였다는 걸 말해줍니다. 기록은 그를 잃었지만 그의 전공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유금필, 그는 고려의 전장을 지킨 이름 없는 검이었습니다.